5월부터 현대대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3월에 했던 건 어땠어요, 여러분? 3월에 현대대수는 그래도 할만했죠? 뭔가 이제 풀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그래도 뭔가 구체적이잖아? 마치 개념들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5월부터는 느낌이 전혀 젠젠 마선 일단 풀 수 있다? 아니 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걸?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고 이제 거의 다 증명이 됩니다. Not solve but proof.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니 구할 수 없을 거야. 구할 수 없을 거야. 구체적이나 아니 구체적이지 않을 거야. 아주 추상적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3월이 현대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일단 현대대수라는 과목의 모티베이션 일단 모티베이션이 있었죠.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뭐였냐면 오차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을까? 근해 공식이 있을까? 일단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단 근해 공식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 치환이라든지 단위근이라든지 또 이제 단위근 할 때 복소수 했었죠. 복소수 단위근이라든지 아니면 합동 이런 얘기 했었고 합동이라는 얘기 왜 했었냐면 우리가 기하당식 이런 얘기 했었죠. 기하당식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행렬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행렬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배웠었습니다. 또 이런 개념들을 배우면서 이 개념들이 또 이제 군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서 이 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군을 이루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아마 학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난 진짜 진성공학도다. 난 진성과학도다.
어서와요. 공학도다, 과학도다. 또는 문과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일반적인 제네럴리 일반적으로는 학부 수학을 안 해봤을 거잖아요, 그죠? 약간 경험이 없잖아, 맞지? 근데 아마 이제 5월에 현대대수는 학부 수학은 좀 이런 느낌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약간 첫 경험이라 생각하면 학부 수학 첫 경험. 고3이야? 고3이면 문과야. 학부 수학 첫 경험. 제가 떼드립니다. 음. 우선은 이제 5월의 현대수에서는 어떤 게 이제 주를 이룰 거냐면 보통 이제 함수가 정말 많이 나올 거야. 함수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정말로. 그래서 우리 함수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지? 함수의 정의.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정말 많이 나올 거라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인풋, 아웃풋, x 하나당 y 하나? 자, 일단은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일단 대응이죠, 대응. 일단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은 대응은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 맞죠? 대응을 어떻게 정의하죠? 이거 대응의 정의는 집합론을 배우면 배웁니다. x 하나당 y 하나 1대1 대응하려고? 아니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고3 맞아? 나 큰일 났다. 일단 대응은 일단 그냥 집합론의 언어를 쓰지 말고 우리끼리 언어로 대응이라는 거는 짝짓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요. 아무튼 짝짓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 대응이 x 하나당 y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같아요. 그러니까 x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f의 x1과 f의 x2가 같아야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f를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함수라고 해요. 맞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뭡니까?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른 함수죠? 자, 원인이 달라요. 그러면은 결과가 다른 함수예요. 자,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우라는 거 알아, 대우. 이 명제의 대우를 압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뭐죠? f
fx, 어머. fx1과 fx2가 같아요. 그러면 x1과 x2가 같아요. 이게 대우죠? 그래서 어때? 요 여기죠? 보니까 함수일 조건에 함수의 정의와 완전히 여기죠? 여기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이 있을 때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다를 증명을 하면 얘는 함수인 것도 증명한 거고 필요충분을 증명하면 함수인 것도 증명한 거고 1대1 함수인 것도 증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등장할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명제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걸 명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F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라는 거는, 자,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가져옵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아무거나 가져와도 얘로 대응되는 x가 존재하면 되겠죠? 맞지? 임의의 공역에 있는 y가 주어지더라도 x에 있는 원소 x가 존재해서 y로 대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y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해서 y는 fx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F가 1대1 대응이다. F가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1대1) 대응을 정의하는 거는 맞죠? 2랑 3 같이 만족하면 됐었어요. F가 1대1 함수고 F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면 됩니다. 일단은 교재에는 제가 다 이렇게 1대1 함수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교재는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조금 그런 용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길잖아. 조금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줄여서. 용어가 길다 보니 F가 1대1 함수라는 건 우리가 단사함수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오케이? 단사함수. 단사라는 거는 하나씩 써진다는 겁니다. 한 글자밖에 안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단사라고 하겠다는 거죠. F는 단사다. 됐죠? 하나씩 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 같은 함수는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할 거예요. 전사함수.
그러니까 전부 싸진다. 전부 싸진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분? 1대1 대응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전사이면서 단사인 거니까 맞아요. 전단사라고 하겠습니다. 전단사. 그래서 이 용어는 교재에는 안 쓸 거예요. 이 용어는 교재는 안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이 용어를 쓰겠다는 거 약속을 하고 가고요.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복습. 리뷰. 자, 일단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먼저 단위근, 단위복소수. 자, 요런 얘기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 단위근, 단위복소수. 자, 먼저 단위복소수는 뭐였죠, 여러분? 단위복소수가 뭐더라? 절대값일 x는 뭐라 이상하다. 단위복소수는 맞죠? 절대값이 1인 복소수가 단위복소수였죠? 맞아요. 단위원 위에 놓이는 복소평면 위에서 단위원에 놓이는 복소수가 단위복소수였습니다. 이게 단위복소수였고, 그래서 우리가 단위복소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단위복소수는 편각이 세타일 때 어떻게 쓸 수 있었다? 단위복소수를?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얘를 2의 i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요거를 우리가 오일러의 등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게 단위복소수의 정의였고, 단위근은 뭐야? 단위근은 자, n차 단위근이라고 하면 n차 단위근은 x n제곱은 1의 해였죠? 모든 근이었죠? 근데 n차 단위근은 단위복소수였죠? 단위근 단위복소수였어. 복소수였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면 x가 2의 i의 n분의 2파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요거에 k배 n분의 2파의 k배로 표현이 됐었죠. 0부터 쉣 0부터 싱 어디까지가 n-1 이렇게 n개의 근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위근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온다는 거였지. n을 주기로 하는 여기 돌아온다는 게 있었고, 이제
마치 이제 모듈로 N 같은 느낌으로 본다고 했죠.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근의 성질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의 단위근의 합은 뭐다? 합은 뭐다? 0이다. 맞아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치환. 치환을 정의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치환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를 우리가 치환이라고 한다 했죠. 이걸 치환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 모은 거를 X라고 쓴다 했죠? 이렇게 쓴다고 했고, 만약에 X가 1, 2, 3 땡땡땡 N이면은 우리가 특별히 얘를 SN이라 쓴다 했지?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치환은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뭘 이루더라? 치환의 집합은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구는 이룬다 라는 거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요 치환의 군을 대칭군이라 한다 했었죠? 대칭군이라 한다 했고 치환의 성질 배웠습니다, 우리. 치환의 성질. 치환의 성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순환 분해 정리 있었고요. 순환 분해 정리, 호환 분해 정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순환 분해 정리 뭐였냐면, 임의의 치환은 어떻게 된다? 임의의 치환은 서로 수인 순환 치환의 곱으로 표현된다. 합성으로 표현된다. 순환 치환의 서로 수인 순환 치환. 서순치.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이 서로 수인 순환 치환 어떻게 쪼갰냐면은 궤도. 우리가 궤도라는 걸 구했었죠? 궤도. 시그마의 궤도를 다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돌고 있는 것만 똑 떼면 된다 했죠? 같이 놀고 있는 것끼리, 같이 순환하는 것끼리 똑 떼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환 분해 정리는 임의의 순환치환은 짝수계 또는 홀수계. 오늘 사이클 할게요. 사이클. 순환치환이 오늘 사이클이거든. 임의의 사이클은
호환. 호환이 뭐냐면, 호환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A, B 두 개 짝을 바꾸는 거. 다리를 바꾸는 거. 요런 게 이제 호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치환은 항상 짝수개 또는 홀수개인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 홀짝성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종합하면 이미의 치환은 짝수개 또는 홀수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짝수개의 호환으로 표현되는 거를 짝함수라 하고, 홀수개의 호환으로 표현되는 거를 홀함수라 한다 했죠? 아, 맞네. 맞죠. 짝치환, 홀치환. 미안해요. 홀치환. 그리고 짝치환의 부호는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짝치환의 부호. 치환의 부호는 1, 그치, 플러스 1로 정의했고, 맞아, 플러스로 정의했었고, 홀치환은 마이너스로 정의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약당식. 자, 기약당식은 뭐였냐면, 팅 위에서 기약이라는 거는 어떤 다항식이 유리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유리계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우리는 F를 가약이란다 했었죠? 가약. 유리수 위에서 가약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가약이 아닌 거를 우리가 기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아닌 거를 우리가 기약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약인 걸 보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 그치? 기약인 거를 보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유용한 정리가 있었잖아? 무슨 판정법?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다항식이 있어요. N자 다항식이 있을 때, 뭘 만족해야 됐더라? 뭘 만족한다면 무조건 기약이더라? 뭘 만족하면 무조건 기약이었어. 적당한 소수를 골라서 이거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법 알려줬죠? 모듈로 P로 봤을 때 전부 소멸. 마치 최고차항을 빼고 전부 소멸. 사망. 얘만 살고. 모듈로 P로 봤을 때는 최고차항 빼고 전부 다 사망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P의 제곱으로 보면은 A0랑 A0랑 최고창이 살아있을 때 이 안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게 된다고 했었죠. 맞니? 기억나요? 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기하당식이었고, 그래서 기하당식을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가지고 판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소수 하나를 골라야 하잖아, 그쵸? 소수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구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대 공약수. 그 최대 공약수는 뭐였냐면 공약수 중에서 최대인 거였죠? 공약수 중에서 최대인 거? 근데 이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성을 이용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GCD AB를 구할 때 GCD B에다가 A를 B로 나눈 나머지 R 요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도 똑같다, 이런 원리를 쓰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계속 하면서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간단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도록 줄이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을 이용한다는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GCD AB를 구할 때 1차 결합을 봅니다. 1차 결합을 보는데 이 1차 결합은 항상 GCD의 배수가 되거든요. GCD의 배수. GCD의 배수가 돼요. 항상 A와 B 1차 결합은.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BY가 있을 때 D로 묶어서 A'X, B'Y 여기서 A', B'이 서로소.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였죠. 근데 이렇게 D와 A', B'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 니은자를 가지고 구하는 거였죠. 자, A', B' 남기고 여기를 쭈르륵 곱하면 D였어요.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맞아, 아기 때 배웠던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거는 A랑 B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소인수분해가 되는 이유가 뭐였더라? 소인수분해가 되는 이유? 소인수분해 왜 되지? 무슨 정리 있었는데? 산술의 기본 정리. 아, 맞아요. 산술의 기본 정리.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가 되는데, 그래서 GCD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 GCD는 요 소인수,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의 미니멈, 가장 작은 지수를 택해주면 된다 했죠? 둘 중에 작은 거. 둘 중 작은 거를 선택을 해주면 됐었습니다. 가장 작은 거, 미니멈, KI, LI. 이렇게 구해준다고 했었죠. 요건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었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1차 합동식. 1차 합동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야 했는데 1차 합동식은 어떻게 풀더라? 1차 합동식 어떻게 풀더라? AX 합동 B다. 이렇게 있을 때 1차 합동식 푸는 방법이 진짜 많은데 합동식의 성질을 써야 하는데 서로수인 것으로 나누고 여번 쓰는 거.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의가 있었죠. 정의부터 나와야죠. 항상 뭐든. 정의는 뭐였냐면 일단 합종의 정의가 뭐였어? 윙윙윙윙윙.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정의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항상 알겠지? 푸는 방법 여러 개 배웠어. 정의부터 나와. X랑 Y랑 합동이다. 그러면은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X-Y가 N의 배수일 때 정의는 나머지가 같다가 아니에요.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합동의 정의는 나머지가 같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었고요. 하가 나누어 떨어진다. 맞아. 근데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진다는 X-Y는 N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맞지? 이렇게 합동을 정의해서 이 합동식을 풀 때 합동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AX 마이너스 B가 NK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N의 1차 결합이 나오잖아. 그러면 A와 N의 1차 결합이 나오죠. NY는 K. 그래서 요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이게 정의 녹아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합동식의 성질 이용하는 게 있었죠. 합동식의 성질. 자, 합동식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등식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있었는데요. 등식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 먼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합동식은 성립한다 했었죠. 아니 어디가 된다 했었죠. 그런데 but 같은 수를 나누는 거는 뭐가 바뀐다?
모듈로 n인데 얘를 뭘로 나누었더라? GCD A는 x의 개수죠? AN으로 나눠야 했었다. XY 정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준다 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동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눌 수 있는 형태, A로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은 합동식을 푸는 게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다음에 역수를 이용하는 게 있었죠. 역수는 뭐였냐면, 우리가 합동식의 성질을 다 쓰고 봤는데 GCD AN은 1인 상태가 된 거야. GCD AN이 1인 상태가 됐다고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자, 이럴 때 우리가 A와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런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곱해서 1이 되는 요 네모가 있겠죠? 이 값을 우리가 A의 인버스라 쓴다고 했는데 요 A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서 X를 구할 수가 있더라. 역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합동식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합동식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n을 우리가 n을 뭐라 할까? M1, M2라 할까요? 서로서? 얘네가 서로서라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로 n을 모듈로 M1, M2 일대로 나눠서 풀어도 된다고 했었죠? 나눠서 풀어도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눴더니 얘도 해가 하나야. 얘도 합동식의 해가 하나야. 얘도 합동식의 해가 하나야. 자, 그러면 뭐다?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합동식은 모듈로 n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고 했었죠? 좀 수가 많아지면 모듈로가 쌍마다 서로서 여한다고 했었죠? 서로소 어째? 좀 많아지면 서로서여야 한다 했고요. 서로서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하나씩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 했었죠? 아주 중요한. 뭐였냐면 오일러 정리. 자, 오일러 정리는 뭐였냐면, 자, 일단 GCD AN이 1이에요. GCD AN이 1이면 A의
phi n이 모듈로 n으로 1이라고 했는데 이거 phi n이 뭐였죠? phi n? phi n 정의가 뭐더라? n에서 n과 서로서인 거 모은 거? 맞아. 모은 거의 개수였죠. 서로서인 거의 개수. 자, 일단 GN이라는 거는 모듈로 N에서 서로 합동이 아닌 수들의 모임이었는데, GN은 이거였고, GN 스타는, GN의 원소인데, N과 서로 쓰인 걸 모은 게 GN 스타였죠? 그러니까, phi N은 GN 스타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자면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정리는 어떤 용례가 있었냐면, 일단 1차 합동식을 풀 때 A의 역수를 한 Q에 알 수 있게 뒀죠. 한 Q에 알 수 있게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차 합동식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고차 합동식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단한 고차 합동식 어떻게 풀 수가 있었냐면, 원시근 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풀 수가 있었는데, 원시근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원시근이라는 게 뭐냐면, GN 스타가 있는데, GN 스타가 어떤 R이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R의 거듭 제곱만으로 모듈로 N에서 R의 거듭 제곱으로 전부 만들 수 있을 때, 그치? 전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요 R을 N의 원시근이란다 했죠? 이게 존재하시면은 원시근을 갖는다. 라고 했었죠? 근데 원시근을 가지려면 N이 2, 4, PK, 2PK 이렇게 생겨 먹어야 한다고 했으니 P는 2보다 큰 소수고요. 됐죠? 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일단은 다들 기억날까요? 이렇게 복습해봤는데 기억나요? 다행이다. 휴,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복습했네. 혼자 복습하려고 10시간 썼는데 1시간 만에 훨씬 잘 쳤. 복습 강의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복습을 한 게 아니면 좀 어렵지.
좋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봤고요. 일단은 정리해봤고 함수.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를 우리가 명제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이 끝났고요. 우리 이제 2단원 해야겠지? 2단원. 우리 다들 팬카페에서 2단원 교재, 미강 교재 다운 받으셨을까? 다들? 받았어? 우리가 5월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래도 위수 계산까지는 했었거든요. 위수 계산. 부분군의 뜻이랑 위수 계산하는 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복습해야겠지. 자, 복습이 끝난 게 아니었어. 일장 복습 안 해줄 줄 알았다고? 해야지. 자, 군입니다. 자, 군은요. 일단 어떤 집합이 있어야 돼, 그치? 어떤 집합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연산이 있어야 돼, 연산. 연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연산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됐었냐면 연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일단 함수야.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g 곱하기 g에서 g로 간 함수. g 곱집합 g에서. 근데 곱집합이라는 게 뭐였냐면 곱집합이라는 거는 순서상의 집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 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두 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수를 대응되는 이런 함수죠. 함수 이게 중요했어. 연산이 되려면 함수가 되니까 일단 잘 정의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닫혀 있어야 돼요. 잘 정의돼 있다는 거는 잘 정의돼 있다는 거는 건 먼저 x1, x2가 같고 y1, y2가 같으면 x1, y1과 x2, y2가 같을 때 잘 정의된다 했었고 닫혀있다라는 건 뭐냐면 x와 y가 g의 원소면 x와 y를 연산한 것도 g에 있어야 돼요. 이걸 닫혀있다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족할 때 이 함수를 이항 연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한다 했고 그 다음은 이 연산이 있을 때 임의의 x, y, g에 대해서 x, y, g랑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했지?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란다 했죠? 결합법칙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2라는 원소가 존재해가지고
이미의 지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을 해도 의미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때, 이 이를 뭐라고 한다? 이 이를 뭐라고 한다? 항증원. 그쵸? 이걸 항증원이란다 했습니다. 항증원이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X에 대해서 적당한 네모라고 하죠. 네모. 적당한 네모가 존재해서 X 네모 X가 항증원이 돼요. 그러니까 되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네모를 내가 뭐라고 한다 했죠? 네모를 X의 여건이라고 한다 했고, 얘를 기호로 뭐라 쓴다고? X의 인버스.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항정원과 여건은 항상 어떻다? 항정원과 여건은 유일하다. 하단 얘기 했었습니다. 언제? 군을 이루면은 인걸 만족하는 이 구조를 G의 요 연산이 주어진 구조를 우리가 군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 군을 이루면 항정과 여건이 유일하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중요한 성질이 있었는데, 우리 등식의 성질이 이 연산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이 군의 연산에 대해서는 등식의 성질이 자유로워. 무슨 말이냐? X랑 Y가 같아요.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AX, AY인 거였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A를 이렇게 캔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캔슬레이션로 뭐였지 이름이? 소거법칙이란다 했어. 소거법칙. 자,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우리가 군의 어떤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 군의 부분집합은 항상 다시 군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맞지? 항상 군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 부분집합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이미 AB에 대해서, H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다시 H에 들어가고요. 닫혀있다는 거죠. H에 닫혀있고, 그 다음에 G의 항등원이 H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미의 H의 원소에 대해서 A의 인버스도 H에 포함될 때, 이러면 H는 G의 연산에 대해서 군을 이룬다고 했었죠? 얘를 무슨 군이라고 하더라? 얘를 부분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부분군이라고 한다고 기호로 어떻게 쓴다? H가 G의 부분군이다를 이렇게 쓴다 했었죠? 그냥 부등으로.
자, 그런데 이 부분군인 거를 테스트할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했어야 했는데 그냥 한 큐에 구할 수가 있더라. H가 공집합만 아니면 이제 공집합만 아니면은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H가 G의 부분군일 필요충분 조건은 이미 AB에 대해서 AB 인버스가 H에 포함됩니다. 이걸 만족하면 이 세 개를 한 큐에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때?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 미수. 미수는 먼저 군의 미수는 우리는 일단 유한군만 다룬다고 했었다. 아, 아벨군? 아벨군도 할게. 미수는 군의 미수가 있었고 원소의 미수가 있었습니다. 자, 군 지의 미수는 이렇게 쓰는데 군 지의 미수는 유한인 경우만 생각할게요. 이거는 그냥 원소의 개수였다. 지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원소 지의 미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G로 생성된 부분군의 미수로 정의한다 했어요. G로 생성된 부분군의 미수. 근데 이제 G로 생성된 부분군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그 원시근에서 했던 그 생성과 똑같아요. 바로 G의 거듭 연산. G의 거듭 연산을 다 모은 게 거듭 연산을 다 모은 게 바로 G의 생성 부분군이 됩니다. 얘는 G의 부분군이라 했죠? 그래서 군이니까 군의 위수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G의 위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보니까 이 집합 원소의 개수다 보니까 G를 결국엔 연산하다 보면 1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항등원, 이상등원? 항상 나온다는 거죠. 연산하다 보면 이게 원소의 개수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얘는 G의 K는 2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얘랑 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아까 아벨군 안 했다고 해서, 아벨군은 뭐였지? 그냥 말로 할까요? 말로 넘어갈까? 아벨군이 뭐더라? 아벨군은, 군은 군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고, 우리가 합동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가 있었는데, GN은 012 땡땡땡 n-1 이거였죠? 근데 여기 m의 배수를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듈로 n으로 m의 배수. 이러면은 그냥 m 싹 다 곱해서 승 치면 돼, 안 돼요?
이렇게 퉁치면은 안 된다 했었죠?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이 생겨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를 우리가 GCD MN이라고 할 때 D분의 N 마이너스 1 M까지 해서 D분의 N개만 택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Gn의 개수는 D분의 N이니까 Gn의 원소의 개수를 D로 줄여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원리를 이용을 해주면 G의 위수가 N일 때 G의 M제곱의 위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G의 위수가 N이라는 거는 G1, G2, 땡땡땡 Gn-1, Gn이 항정이 된다는 거잖아, 처음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G0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생성하는 게 2인 게 되는 거였지? G가 생성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GM의 위수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면 GM은 결국에 이 지수가 지금 GN을 이루거든요? 이 지수가 지금 GN을 이루는데 이 GN을 N배했다는 거지? N배했다는 거죠? 이 지수를 N배하니까 똑같겠죠? 요거랑 공식이? 그래서 얘는 GM의 생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방금 했던 것처럼 G0제곱, G의 M제곱, G의 2M제곱 해서 G의 D분의 N 마이너스 1 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얘 위수는 당연히 D분의 N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GCD MN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G의 위수를 알 때 GM의 위수를 구할 수가 있었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복습하는 시간 다 썼네요. 복습하는 시간 다 썼네? 와우, 씨, 뭐야. 판수 다 꽉 채웠네.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진도 안 나가려고 하긴 했어요. 진도 나갈 생각이 없긴 했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오늘은 별거 안 할 건데요. 정의만 몇 개 하겠습니다. 정의 몇 개 하고 치유와 관련해서 하나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원소의 생성, 우리 G의 원소의 생성 부분군 배웠었죠? 얘는 G의 거듭 제곱을 다 모은 거라고 했었는데 얘는 G의 부분군이었어요. 근데 G의 부분군은 부분군인데 어떤 부분군이냐면 이게 중요했거든? G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제일 작았어.
왜냐면은 G만 가지고 만든 부분군이기 때문에 G를 포함하는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오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퀘스천. 그러면은 어떤 원소 하나가 아니라 G의 부분집합 S가 있어. 그러니까 9는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정말 아무 부분집합이 있을 때 이 S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이 뭘까? 이게 오늘 수업 목표예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원소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지.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 이런 게 있냐라는 건데, 얘를 일단 정의를 하죠. SAS. 얘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S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을 이렇게 쓰기로 해요. 똑같죠? 똑같은 기호죠? 얘랑? 그치? 건데 얘는 G의 부분군인데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죠. 맞지?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는 거는 이거를 싹 다 교집합을 했다는 거야. 제일 작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S를 포함하는 부분군이 진짜 많겠지. 진짜 많은데? S를 포함한 부분 정말 많은데? 이것 중에 제일 작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교집합을 생각했다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집합론에서 배우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약속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호는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다. 이런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교집합이 왜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생기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불이익은 없으니까. 네, 요 자체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씁시다. 얘는 S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가 구분을 이루든 안 이루든, 그러니까 부분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얘를 포함하는 부분군이라 했잖아. 그치? 맞지? 얘를 포함한 부분군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군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일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S가 부분군이 되면은 군이 된다는 거예요. 군이 되면 지금 부분군이라는 거고요. 군이 되면은 S의 생성은 S랑 같겠죠. 맞지?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 되잖아. 근데 본인이 군이잖아. 본인이 G의 부분군이니까 S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은 본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 아니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는 건 알겠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까? 뭔가 이 G의 생성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치? 생성을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랑 비슷한데요. 자, 합집합? 아니야, 합집합은 안 되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였냐면 인거였는데 인거의 의미가 뭐였냐면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아. 의미는 지를 내가 정말 자유롭게 연산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모두 모은 집합으로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G를 연산을 해. 연산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를 G 인버스를 곱할 수도 있고, 또 G를 3번 곱할 수도 있고, 뭐 G를 4번 곱했다가 G 인버스를 곱했다가 또 인버스 곱했다가 G를 곱했다가 뭐 이런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결과만 추출할 수 있겠죠? 결과? 서로 다른 결과들. 그게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주면 S의 생성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가 좀 보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S의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적당히 선택을 해. 그러니까 모든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얘를 선택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얘를 선택해서 이 선택한 원소끼리 막 자유롭게 연산을 해. 연산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모아요. 그 결과를 모으면 그게 S의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S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x1, x2, 땡땡땡 xn 다음에 n1, n2 m1, m이랍시다. m1, m2, mn 이렇게 있고 요때 xi는 S의 원소고요. 요 xn이라는 거는 사실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n개가 될 수도 있고 뭐 k가 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s는 정수라고 표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MI들도 정수겠죠? 맞지? I는 1과 N 사이.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데? 아니 S의 원소를 다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또 연산을 해야 되고 또 연산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또 서로 다른 결과를 얻어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S가 일단 유한집합인 경우만 다룰 겁니다, 앞으로. 유한집합인데 또 개수가 적은 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아도 괜찮아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 강의에서 배우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 G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이었습니다. 부분군. 이었고, 근데 얘가 뭐였냐면 G의 N의 집합이었다. 요거를 가지고 S가 G의 부분 집합일 때 S의 생성한 걸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S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 해서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 일단 x1, x2 이런 식으로 S의 원소를 꺼내요. S의 원소를 꺼내서 자유롭게 연산을 해요. 자유롭게 연산합니다. 이 중에 중복이 있어도 돼요. 중복이 있어도 돼요. 왜냐면 S에서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중복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N은 정수고 모든 방법이니까. 그리고 MI는 정수. I는 1.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S에 의해 생성된 G의 부분군이라고 해요. S에 생성된 G의 부분군 라고 합니다. 괜찮죠? 정의요, 정의. 약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됐죠? 그것도 약속이에요. 또 약속. 자, 만약에 G라는 군이 있는데, G라는 군이 어떤 집합 S가 존재해서 이 집합의 생성 부분군과 같아져요. 어떤 집합 S가 있어서 이 S의 생성과 G가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를 G의 생성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G를 생성하는 집합이야 라고 해서 S를 G의 생성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G가 만약에
G가 만약에 적당한 G의 원소가 존재해서 이걸 생성과 같아지면은 이게 원시근이랑 완전 비슷하죠? 이러면은 G의 원시근이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생성원이라고 합니다. 생성원이라고 합니다. 생성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원이 있는 이 군을,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원소로 생성되는 군을 우리가 순환군이라고 합니다. 얘를 순환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왜 순환군이냐? 말 그대로 G에 의해서 계속 순환하잖아, 그쵸? 유한계일 때는 순환을 하겠죠? 유한계 아닐 때는 계속 그냥 모은 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환군이라고 합니다. 유한군이든 무한군이든 이렇게 생성원이 존재하면 이런 순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 순환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죠. GN 이런 게 이제 유한 순환군인 거죠. 덧셈군. 얘는 이제 1로 생성이 되죠. 1을 계속 더하면은 GN이 나오잖아. 모듈러 n으로. 그리고 만약에 n이 원식은 r을 가지면 GN 곱셈군, 그러니까 스타죠. GN 곱셈군은 R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N이 원시근을 가질 때는 GN 스타가 순환군이 되는 거예요. 네, 순환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유한 순환군이고, 무한 순환군도 있어요. 무한 순환군 뭐야? G죠, G. 그냥 정수 덧셈군. 정수 덧셈군도 1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순환권의 정의 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S가 유한집합인 경우 본다 했잖아. S의 생성 부분군을 볼 때. 그래서 S가 유한집합이면은 A1, A2 이런 식으로 유한계의 원소가 있겠죠. 맞지? 유한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때 유한집합의 생성 부분군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A1, A2, 땡땡땡 AN 이렇게. 이거 기호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가 유한집합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유한집합이니까 원소를 다 쓸 수가 있잖아. 그때는 이 S의 생성을 원소를 나열해서 생성 부분군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G가 이렇게 A1, A2, 땡땡땡 AN 해서 유한계 원소로 생성이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내려볼까? 생성이 되면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지워. 생성이 되면은 우리가 A1, A2, 땡땡땡 AN을 G의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유한계 원소로 생성이 되면은 얘네들을 G의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자가 존재하면 유한계의 생성자가 존재하면 이 군을 뭐라고 하냐? 유한 생성군이라고 합니다. 유한 생성군. 오케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 많죠? 맞아. 자, 정리. G가 만약에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 하나의 원소로 생성이 되면은 이 G를 뭐라고 한다? 이 G를 G의 생성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원이 존재하는 이러한 군을 뭐라고 한다? 이러한 군을 순환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G가 어떤 적당한 유한계 원소가 있어서 이 유한계 원소로 생성이 되면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G의 생성자라고 하고 이렇게 유한계 생성자가 있는 군을 뭐라고 한다? 유한계 생성자가 있는 군을 유한 생성군. 맞아. 유한 생성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0도 유한하냐고? 그래도 1개 이상 있어야지. 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생성원은 생성자다. 맞는 거 맞겠죠? 생성원은 생성자다. 생성원은 생성자 맞습니다. 그래서 순환군의 생성원은 순환군의 생성자랑 똑같아요. 요러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유한 생성군은 뭐가 있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유한 생성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순환군도 유한 생성군이죠? 순환군도 유한 생성군이에요. 순환군도 유한 생성군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SN 있죠, SN. 유치원군. 대칭군. 이 대칭군도 사실 유한 순환군이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SN은 왜 유한 순환군이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얘는 1, 2, 3, 4 땡땡 N 있죠? 요치원
이거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순환치원. 순환치원이에요. 유한 생성군 말고 유한 순환군도 있냐고? 유한 순환군은 순환군이면서 유한군인 거죠. 그러니까 유한 순환군은 순환군이면서 유한군인 게 유한 순환군이고, 유한 생성군은 요 생성자가 유한계인 군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일단 S에는 다음 승을 배울 건데, 요 순환치환이랑 요 호환 있죠? 순환치환 요거랑 요 호환, 이거 두 개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유한군은 유한 생성자가 있나요? 그렇죠. 모든 유한군은 G가 유한군이면 G는 유한 생성군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은 그냥 뭐든 자기 원소 쓰면 돼. 그래서 G가 만약에 G1, G2, 땡땡, GN 이면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유한군이면 유한 생성군은 맞아요.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G가 유한 생성군이라고 해서 G가 유한군인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 자, 왜냐면 발레가 뭐냐면 발레가 G예요. 발레가 G. 얘는 1로 생성이 되잖아. 1로 생성되죠? 그러니까 순환군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한 생성군이죠? 유한 생성군인데 유한군은 아닌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G는 유한 생성군이다. 이건 맞아. 근데 유한 순환군이냐? 이건 아니야. 유한 순환군은 유한군이면서 순환군인 거라서 안 됩니다. 순환군은 맞지만 유한군이 아니기 때문에 G는 유한 순환군 아닌 거예요. 무한 순환군이죠, 얘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아, 그리고 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는 아벨군이죠, 여러분. 버스자미드에서 아벨군이죠. 정수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한 생성 아벨군이라고 합니다. 유한 생성 아벨군. 그러니까 유한 생성군이면서 유한 아벨군인 거. 그러니까 유한 생성군이면서 다시 유한 생성군이면서 아벨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 생성 아벨군에는 유한군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유한 생성군이면서 아벨군인 거예요. 업적을 앞에 붙인 맞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한 생성 아벨군.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해서 좀 헷갈리는 건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finitely generated 그룹이거든요. 근데 유한순환구는 그냥 finite cycle 그룹이야.
그러니까 파이나잇은 확실히 유한군이라는 거거든? 파이나잇 그룹? 유한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파이나잇이 아니죠? 파이나잇 틀리잖아, 파이나잇 틀리? 파이나잇 틀리 제너레이티드니까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나잇 틀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파이나이틀리 제네레이티드 그룹이 뭐가 있나를 볼 거고요. 일단 오늘 용어만 줄창 정의했는데 괜찮나요? 괜찮나? 새학기 돼서 친구 이름 외우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까지만 합시다. 이거까지만. 이거까지만. 진짜. 이거는 성질이야. 정이 아니야. 성질. 오늘 처음 배우는 성질. 자, 뭐냐면 자, 아벨군의 부분군은 뭘까요? 아벨군의 부분군은 다시 아벨군이겠죠? 왜냐면은 큰 데에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맞지? 큰 데서 교환법 성립하니까 부분군도 교환법칙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아벨군. 그리고 순환군의 이거 중요해요.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요거 성질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순환군이랑 아벨군의 관계인데요. 일단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일단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증명할 거거든요. 뭐 다음 시간 증명하고 순환군이면 아벨군이다를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기술 이름 같다고? 순환군이면 아벨군이다 한번 증명해볼게요. 자, 쥐가 일단 순환군이라 해보죠. 그러면은 생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의의 A, B를 가져옵니다. G에서. 그러면 A는 G로 생성이 되니까 A도 G의 거듭 제곱을 써지겠죠? G의 거듭 제곱을 써질 거고 뭐랄까 I랄까? B도 G의 거듭 제곱으로 써지겠죠? 이런 I, J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A랑 B를 연산한 거는 G의 I랑 G의 J랑 이렇게 연산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계산된다 했거든요. I 더하기 J로. 근데 얘는 다시 J 더하기 I로 교환이 되잖아. 그래서 G의 J, G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B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환군은 아벨군이에요, 전부. 괜찮죠?
그래서 아벨군과 순환군의 성질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몇 페이지야? 67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67페이지. 역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죠. 순환군이라고 해서 아벨군인 거는 아닙니다. 아, 뭔 소리야. 아벨군이라고 해서 순환군인 건 아닙니다. 순환군이면 아벨군인데 아벨군이라고 해서 순환군인 거는 아닙니다. 아벨군이지만 순환군이 아닌 예시가 뭐가 있을까? 아벨군이지만 아주 간단히가 있네요. 큐 유니스 덧셈군은 얘는 아벨군이긴 한데 순환군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건데 위수가 사인 부분 중에서 위수가 사인 군 중에서 맞아 의준 땅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할까? EX, Y, G 이렇게 원소가 4개인 군이 있어요. 근데 전부 제곱하면 전부 항대원이 되는 이런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G15 스타. G15 스타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G15 스타. G8이라고 할까, 8? G8. 곰탕 녀서요? G8 스타는 8과 서로 쓰인 거잖아? 1357이죠?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원시근이 없거든요. 원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벨군은 맞지만 순환군은 아니에요. 얘는 곱셈 아벨군이지만 순환군은 아니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벨군이지만 순환군이 아닌 게 존재해요. 헷갈리면 안 되고. 근데 순환군이면 무조건 뭐다? 순환군이면 무조건 아벨군이다.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10시 반에 끝났네.